자, 9회 Q&A를 시작합니다. 질문을 잘 봐야겠네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원처분이 뭐냐?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처분사유는 뭐냐? 페이지 131페이지에 있는 우리 기출문제네요. 중노위 재심판정,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재결주의죠.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중노위 재심판정 자체가 재결이죠. 원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이죠. 사안에서 이제 기각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처분은 이겁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물어봤는데 이 시험 문제는 우리 노무사 행정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안에서는 중노위가 우리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처분사유로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에 관한 기각결정 당시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기각결정을 했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 주장한 거 뭐냐면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징계사유에 대한 취소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이게 우리 행정쟁송법은 처분과 재결을 구분해서 개념 정의를 해요. 그래서 행정소법 2조 1항에서 나오는 처분 등의 등이 재결이죠. 처분과 재결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19조 본문에서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그리고 19조 단서에서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규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중노위 재심 판정은 대표적으로 재결의 원처분을 대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결인 재심 판정을 하면서 제기한 사유가 여기선 특이하게 처분 사유라고 봐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결은 재결주의에서의 재심 판정인 이 재결은 원처분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처분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처분과 좀 다르게 처분과는 좀 구별해서 개념 정의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앞에서도 Q&A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는 게 행정심판인지 행정심판이라면 저 행정심판이 맞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은 재결이 되는 거죠. 재결이. 그리고 원처분과 재결이 있을 때 소의 대상은 뭐냐? 여기서 이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 중앙노동위원회 법은 노동위원회 법은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분 사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 당시 기각 결정을 할 때 주장했던 사유와 소송 계속 중 새롭게 추가한 사유 자체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짚어줘야겠어요. 처분사유 제목 자체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인데 재심 판정 자체는 사실은 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그렇지만 원처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의 실질은 있어. 그래서 재심 판정 당시에 사유를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특이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재결주의에서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되는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물어본다? 이거는 거의 타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형태입니다. 다음. 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과징금의 의미는 사실 행정은 아니에요. 이건 일반 행정쟁송법에 나옵니다. 행정이 실효성 확보수도 아닌데 과징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영업정지 대신하는 거, 이걸 가름한다고 하죠.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있는데 이 과징금을 우리가 변형된 과징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변형된 과징금이다. 그럼 변형되지 않은 과징금이 여기서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죠. 어쨌든 과징금의 법적 성질이 재량이라는 걸 써줘야 돼요. 왜냐면
재량행위에 관한 일부 취소 가능성에서 일부 취소 판결 또는 재결의 소극적 요건 없어야 되는 것 또는 한계로 논의하는 것 중에 위법한 부분의 일부 취소가 그러한 처분행위를 발령한 행정청의 재량 판단, 행정청의 일차적 판단권인 재량 판단권에 반하지 않을 것,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량행위에 관한 일부 취소는 법원을 할 수 없어요.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없고 행심위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취소 재결을 할 수 있죠. 재량행위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부 취소를 다른 기관이 하면 재량 판단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거든요. 재량 판단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량행위인지 판단을 할 때 과징금의 성질부터, 법적 성질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행정쟁송법에 정확하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쓰긴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쟁송하고 연관성이 없는 행정법이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는데 여기서 법령 위반의 의미,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국가배상법에서 논의하는 거지만 이걸 알아야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국가배상에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가 만약에 손해발생의 결과다, 결과불법이다, 그러면 항고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의 위법 개념, 즉 항고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위법 개념이 서로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항고소송의 기판력은 처분행위 자체 위법 여부에 미치는 거죠. 처분행위 자체 위법이거든. 근데 결과의 불법이라고 하면 서로의 위법성이 다르면, 서로의 위법 개념이 다르면, 위법 개념이 별개면 그냥 별개라고 쓸까요? 그러면 위법 개념이 서로 다르니까 선행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한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협의의 행위 위법성서를 취하면 위법 개념이 동일해요. 그럼 기판력이 미치는 거죠. 광의의 행위 위법성서를 따지면 위법 개념이 서로 포함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기판력이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단 말이죠. 즉 인용 판결일 때는 미치고 기각 판결일 때는 안 미치죠. 상대적 위법성서를 취하면 위법 개념이 서로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는지는 항고소송의 위법 개념과 국가배상에서의 법령 위반, 위법 개념이 동일하면 기판력이 미친다. 양자의 위법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안 미친다. 포함관계면 절충설로 가서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목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어 사실은. 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의 관계인데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우리 판례가 제한적 긍정서를 취하죠. 즉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인데요. 기속력에서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주객시, 시간적 범위. 객관적 범위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주문과 구체적 위법 사유까지 미치죠. 이거를 판례가 기사동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처분 시는 시간적 범위는,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 시까지만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나중에 보면 기준 중에서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 사유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소송 계속 중 추가 주장이 가능하냐? 추가 주장이 안 됩니다.
추가 주장이 안 된다면 추가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처분청이 자신이 발령한 처분에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거죠. 추가가 안 되면 보통 원고가 승소해서 인용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인용 판결이 나오면 기속력이 발생하죠. 이때 행정청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그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할 수 있느냐? 거부 처분할 수 있죠. 왜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으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안 되지만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넘기 때문에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로 다시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 유효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가장 핵심인 기사동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의 한계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